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이른바 친환경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회사들이 예전과 달리 황토나 숯 등의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 내부 마감 공사를 하거나 공기청정기 등 각종 장비를 설치해 분양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아파트 내부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 등 유독가스의 양을 낮춰 실내 공기질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에서도 법적으로 올해부터 건축 허가를 받는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해 외부에 공시하도록 건설업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 스페셜에서는 건설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친환경 아파트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31일 문을 연 대구의 한 아파트 모델 하우스입니다. 총 1126세대 33평과 43평이 중심이 된 이 아파트는 대구시 월성동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루 평균 7천여 명이 찾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 아파트 역시 친환경 아파트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님들이 입주를 하시더라도 새집 증후군 같은 걱정은 전혀 안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고객님들의 건강까지도 생각하면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건설회사는 이 밖에도 유해가스 농도를 낮춰주는 유해가스 제거기나 공기청정기 설치 등으로 친환경 아파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들도 안방과 거실, 주방을 둘러보며 집의 구조나 내부 장식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입주자들의 관심은 내부 마감재에 어떤 친환경 소재가 쓰였는지 또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이제 애기 있으니까 이제 마감재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건강에 뭐 그런 물이 넘는지 그런 거 보고 있고 요즘은 뭐 믿고서 또 대기업이고 하니까 믿고서 저희들이 뭐 하는 거죠. 물어보고 이제 사람 사는데 건강이 최고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봐야지. 건강이 최고 중요하잖아요. 시공 건수가 서너 배나 늘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친환경 아파트 붐을 타고 친환경 건축 자재의 개발이 크게 늘고 제품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입주한 구미시 형곡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나는 화학물질 냄새도 없고 눈도 따갑지 않습니다. 처음에 새 집에 들어가면 냄새가 화학약품 냄새가 많이 나고 또 이 눈이 막 따가운데요. 가구들이나 모든 게 오니까 냄새가 안 나고 그다음에 머리도 안 아프고 아이들이 크게 이제 옛날 헌집에 살던 그런 거와 똑같이 그냥 무난합니다. 어떤 새집 같은 그런 생각이 없고.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유해 물질을 없애주는 내장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경운대 보건환경학과 한성욱 김복조 교수가 개발한 신물질은 숯과 한 교수팀은 신물질을 특허받아 벤처기업을 통해 양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또 앞으로 벽면과 목재 등 색상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색이 없는 물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신축 공사 중인 아파트뿐 아니라 입주가 끝난 아파트에 친환경 소재 사용이 늘고 있는 것은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실내 공기질이 중요한 것은 우리 생활의 80% 이상을 실내에서 보내고 이 가운데 주택에서 50% 넘게 체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실내는 인공적인 설비를 통해 오염된 공기가 순환해 농도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또 건물의 밀폐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방출이 커지고 이에 따른 빌딩 증후군 등의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실내 오염물질의 발생원과 인체 영향의 상관관계를 보면 각종 합판과 가구 등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의 눈과 코의 자극 증상과 피부질환, 비염 등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벤젠과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페인트와 접착제 등에서 방출돼 피로감과 정신착란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초등학생은 새 집으로 이사 온 뒤 아토피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옛날하고는 첫애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도 아토피가 약간 있었는데 새 집으로 이사 가고 나서는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새 집으로 이사 가고 나서는 그 아토피가 자꾸 심하고 그다음에 애가 자꾸 가렵고 그러니까 상처가 더 많이 나고 그다음에 둘째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셋째가 약간 아토피는 그전에 많이 없었는데 셋째가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아토피가 생겨서 피부과 치료받고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괜찮은 편인데 이제 첫째가 많이 게다가 아토피 증상이 거의 없던 두 동생들도 증상이 나타나고 가족 대부분이 피부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난 다음에는 저희도 좀 머리가 좀 저녁되면은 그냥 왠지 별로 신경도 안 쓴데 머리가 두통이 많이 아프거나 그다음에 눈도 따갑거나 저희 신랑도 약간 피부가 안 좋은 상태인데 저희 신랑도 피부가 약간 좀 따갑거나 가렵거나 그래서 피부 연고를 달고 사는 편이거든요. 이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들도 새집 증후군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 소아의 경우에 아토피 피부염이 많이 악화가 돼서 그 전에 이제 없었던 병변이 초발하는 경우도 있고 약하게 있는 병변 자체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 정부에서 관련법 제정에 앞서 실내 공기질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각종 유해가스 측정치가 일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과 천식 등 새집 증후군의 주요 원인인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총 조사 대상 90곳 가운데 46%인 42곳에서 일본 권고 기준인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의 평균 농도도 105.4 마이크로그램으로 일본 권고 기준 1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했고 가장 높은 측정치는 308로 나타나 기준의 3배를 넘었습니다. 실내 공기 오염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논란이 되었던 새집 증후군의 실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입주 기간이 길수록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도 같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정부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4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 오염물질 다량 방출 건축 자재의 사용 제한을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내용을 상당히 보강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순히 측정 공고 의무만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저희들이 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30일 시행에 들어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측정 공고 책임만 부여해 별도의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업의 측정 공고 책임만 주고 기준을 정하지 않아 판단 기준이 없어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건설업체 간의 과잉 경쟁을 가져온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을 정하는 한편 오염물질 다량 방출 건축 자재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으로 건축 자재별 방출 기준을 보면 포름알데히드는 접착제에서 제곱미터당 1시간에 4mg, 일반 자재에서는 1.25mg 이상 방출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접착제는 10mg을, 일반 자재는 4mg 넘게 방출하면 사용이 금지됩니다.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2006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실내 공기질에 대한 규제나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 현재 북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실내 공기 환경 기준이 정비되어 있지만 국제적으로 단일화된 기준은 없습니다. 실내 공기질 기준은 보통 우리나라 같이 스탠다로 되어 있지는 않고 가이드라인식 지침치로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규제하는 거는 건자재 쪽입니다, 사실은요. 그쪽은 거의 합니다. 그러니까 북유럽 쪽도 하고 미국도 하고 그다음에 일본도 당연히 하고 한국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추세는 그러니까 실내 공기질을 법률적으로 잡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뿐인밖에 없고 이제 외국은 주로 지침치 가이드라인 쪽만 하고 그게 이제 약하다고 보기보다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규제하는 거는 건자재 쪽입니다. 하지만 오염 물질별로 규제는 나라에 따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선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에서는 실내 공기 환경과 건축 자재로부터 오염 물질 방출 강도를 3단계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핀란드는 포름알데히드는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스티렌은 1마이크로그램 이하를 권장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환경보호청과 냉난방 공정학회를 중심으로 저층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 환경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포름알데히드는 0.1ppm을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세제곱미터당 300마이크로그램 미만과 300에서 3000 그리고 30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권장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건축기준법과 빌딩위생관리법, 학교보건법 등에서 기준치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포르말데히드는 0.08 ppm을, 톨루엔은 세제곱미터당 260 마이크로그램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 외국에서는 건축 자재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기준의 건축 자재 인증 제도를 시행해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자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에서는 실내 공기 환경을 위해 정부 각 부처 간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과 학계, 공공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광범위한 실태 조사를 통해 주요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의 인체 위해성 여부를 밝히기 위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 오염 물질 측정과 평가법의 표준화 등 세부적인 연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흐름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오염물질 방출 건자재의 사용을 제한해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건축 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 측정 작업이 끝나지 않아 어떤 제품이 오염물질 과다 배출 제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이 먼저 앞서가다 보니까 제품 자체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수입된 자재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 시공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니까 분양가가 올라가고, 그게 다시 입주자한테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때문에 자재가 먼저 준비되고 제품이 준비되고 난 뒤에 법이 법제화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해 아파트 내부 마감 공사를 하는 경우 기존의 아파트에 비해 표준 건축비가 약 5%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분양가 상승으로 주택 경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친환경 아파트.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입주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모든 건축 내장재를 사용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여기에 정부에서 늦었지만 실내 공기질 관리법을 만들고 구체적인 기준치를 마련하는 작업을 통해 친환경 아파트가 자리를 잡도록 하는 것도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욱 큰 책임은 모든 건축 자재를 선정하고 시공 과정을 결정할 건설회사들이 스스로 바뀐 환경에 맞게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